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나 뭔가 좀 이렇게 에너지가 다시 충전된 것 같지 않아? 응, 나 봐서. 맞아. 오늘은 제가 한 1년 넘게 피하고 있었던 이야기 플러스 근데 너무나 할 얘기가 많았던 이야기, 이 제 심리가 요동친 그런 것들을 상황을 설명하려면은 이 이야기를 사실은 빼뜨리면은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막 너무 문제가 ing야.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 정리가 안 되니까 주변에 말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이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당시에는 너무 버거우니까 아예 이게 좀 입 밖에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는 지난 14개월 동안 육아를 하면서 그냥 모든 거를 내가 다 내려놓게 됐다? 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거를 내려놨다는 말도 좀 되게 씁쓸하긴 한데, 이제 하여튼 이렇습니다. 일단 뭐 저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아기를 낳았고, 사실은 제가 아기를 낳고 나서도 일을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워킹맘이 될 거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확고하게 제가 마음을 먹었었고, 누구보다 빠르게 다시 복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조리원에서부터 다시 일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조리원에서 책을 썼으니까. 근데 제가 조리원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저 조리원에서 난 왜 이렇게 일을 안 하지 하면서 저 자신을 엄청 탓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다른 유튜브인 엄마들은 막 브이로그도 찍고 조리원 브이로그 찍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게을러가지고 브이로그도 못 찍을까? 왜 나는 고작 할 수 있는 일이 하루에 뭐 몇 시간 책 쓰는 거밖에 없을까? 나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도 되는 거야 하면서 저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답니다. 아기를 낳고도 아무렇지 않게 슈퍼우먼처럼 다시 생활 전선으로 복귀한 강한 여자야 라는 뽕에 제가 좀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임신 전보다 뭐 더 예뻐진 것 같아.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살을 빨리 뺐어. 애 낳았다고 누가 믿겠어.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의뢰하잖아요. 어깨가 이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말이 그렇게 듣기가 좋았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그런 출산 전과 다름없다는 말을 좋아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나를 놓기 싫었던 것 같아. 변함없이 나는 나이고 싶었고 엄마라는 것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내가 못 버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제 나름의 제 방식의 산후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딱 힘들기 시작한 거는 한 7개월, 8개월 이 정도 됐을 때 제가 굉장한 우울감에 좀 빠지게 됐어요. 그게 좀 번아웃일 수도 있어요. 그때 뭐 원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특히나 몸이 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로 체력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번아웃이 온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때 제가 번아웃이 딱 왔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그럼 나는 이제 엄마가 아닌가 봐. 출산을 하긴 했는데 나는 일을 하고 있지. 워킹을 하고 있는데 워킹 마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실제로 저는 저희 애기 한 100일, 그러니까 한 50일부터 한 300일 정도까지 모습은 기억이 많이 나질 않아요. 다른 엄마들도 기억 안 난대. 너 정신없이 키워가지고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맞아. 실제로 저는 같이 있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가지고 좀 기억이 많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그래도 아무리 적게 휴직을 해도 두세 달 정도는 그래도 휴직을 하고 복직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충분히 내가 엄마라는 거를 다 느끼고 나서 복직을 하는데 저는 그 기간이 이제 너무 짧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누군가 너 대신에 아기를 봐주고 도와줬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고 저도 그 점에는 뭐 아니라고 말은 할 수는 없는데 꼭 아기를 내가 돌봐야만 힘든 게 아니라 아기를 또 누군가 돌봐주더라도 그래도 또 그 나름의 죄책감과 그 나름의 아기를 충분히 보지 못해서 힘든 약간 향수병처럼 힘든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뭐 일을 뭐 한 달 쉬고 뭐 3주 쉬고 제가 어겨서는 안 되는 태도가 성실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성실함의 패턴이 깨진 거는 저한테는 정말 너무 힘들었다는 증거이거든요.
완전히 일을 할 수도 없고 완전히 육아를 할 수도 없고 애기랑 있으면 일 생각이 나고 일하고 있으면 애기 생각이 나서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과가 엄청 떨어지고 잘 돼도 힘들면 일이 하기 싫은데 힘들고 하기도 싫은데 억지로 했는데 그래도 성과가 또 안 나오니까 정말 더 하기 싫고 괴롭고 막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던 것 같아요. 굳이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아기한테 집중하고 아기를 잘 키우는 게 결국에는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로 내가 이 일을 왜 지속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었고, 그때 내가 만약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면은 거기에서 조금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조금 더 그만두고 싶지 않고, 조금 더 버티고 싶고 조금 더 일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왜 일을 해? 나는 언니가 말한 거랑 같이 나를 놓고 싶지 않아서 10년 뒤에 그럼 나한테 남는 게 없을 것 같은 거야. 애기가 이제 자기 혼자 학교 가고 했을 때 난 애기만 키웠어. 그 나에 대한 커리어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야. 그럼 그 10년 후에 커리어를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이 너무 젊어. 왜냐면 지금이 10년 아까워. 지금이 아깝지.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싶어. 나의 그런 것들을. 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일이 질릴 만큼 질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나 언제까지 더 일로 나를 증명해야 돼? 이게 싫었던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라도 나한테 일을 안 해도 되니까 육아에 집중해도 돼. 약간 맞아. 그런 이야기를 한 명이라도 해주길 바랐는데 답은 없는 거지만 아무도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진 않더라고. 다들 이렇게 말했어. 네 성격에 너 분명히 한 2달 있다가 나 나가서 일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성격이야. 너는 별로 육아 체질이 아니야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냥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제가 주변 사람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이런 고민이 지금 제가 이만큼 하잖아요. 근데 1년 뒤에는 이만큼 하게 되는 거야. 3년 뒤에는 이만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워킹맘으로서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그만둬야 되는가, 이 고민의 크기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신생아 때 이만큼 고민하다가 교육의 시기가 이렇게 막 접어들면서 이 고민의 크기가 이렇게 더 커지고 이런 걸 보니까 나중에 유치원 되고 초등학생 되면 엄마 손이 닿는 게 더 많으니까 이 고민이 이제 더 막 커질 것 같은 거죠.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면은 퇴사를 진짜 많이 하신다니까. 그때 진짜 많이 하더라고 다들. 왜냐면 어린이집은 그래도 보육 시간이 있으니까 봐주시는데 초등학교 특히 저학년인 경우에는 하원 시간이 너무 빠르니까 애를 학원을 막 돌리지 않으면은, 그런데 학원을 돌리는 것도 다 돈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렇게 학원을 돌릴 만큼의 내가 월급이 많으면은 그렇게 돌리면서 하겠지만 그렇게만큼은 못 벌어. 그러면 차라리 그냥 내가 그만두고 애들을 케어하는 게 더 이득이겠다. 그렇지. 그렇게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맞아. 그리고 또 그냥 내 손으로 내가 아기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또 많이 들고, 내가 끼고 가르치고 싶을 수도 있고, 그쯤 되면 그치. 또 그렇지. 그리고 그런 데서 엄마들이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 아기가 아프든가. 아니면은 얘만 되게 외로이 어디에선가 놀고 있는 뒷모습을 봤을 때, 맞아. 그럴 때 이제 엄마들이 엄청 많이 무너져가지고 일을 그만두고 뭐 프리랜서로 일을 하든가 아니면 맞아. 이제 전업의 길을 선택을 맞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 나도 그런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면 또 똑같이 또 고민을 또 하게 되겠지. 나는 언니가 했던 말 중에 그래 힘들면 나자빠져 그러다가 다시 와. 그러니까 언니도 힘들면 잠깐 쉬어 다시 와. 그럼 우린 또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래, 그냥 나자빠지면 되잖아. 나자빠져. 그냥 때려쳤다가 다시 좀 하고 싶으면 다시 하면 되잖아. 임시유업하자. 임시유업. 근데 나 지금 또 좀 극복했거든. 저의 결론은 뭐냐면 사실 이 결론도 또 다음 주 중에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일단은 제가 조금 더 즐겨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는 게 결론이었어요. 저는 여태까지
해야 하니까 하는 사람이었다면은 이제는 그냥 좋아하는 일을 해보기로 좀 결심을 했어요. 의식적으로 그냥 뭔가가 필요해서, 뭐를 해야 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조금 없애고 그냥 마음이 동하는 거를 그냥 다 해보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다 보면 상황적으로 위기가 오더라도 그래도 나 이거 재밌으니까, 나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좀 더 참아볼래 하는 그런 마음의 힘이 생기지 않을까. 두 번째는 저는 항상 내가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난 아기를 보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의 갈등이 엄청 왔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 고민이 좋은 답이 생기면 끝나는 고민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이 고민은 내가 한 애 20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동안 계속 할 고민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이 고민은 원래 그냥 깔려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반복해서 고민을 하지 말자. 왜냐면 이거 어차피 내 삶에 생겨버린 그냥 컨디션이 이런 거니까. 세 번째는 내려놓자. 욕심을 내려놓자. 그러니까 잘 하지 말자. 그냥 하자. 그냥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유지만 할 수 있어도 그게 어디냐. 일을 할 수만 있어도 그게 어디냐. 아예 그 성과 지표를 보지 말자. 그냥 나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할 뿐. 그걸로 끝내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가 별마당 도서관에서 강연했을 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도 삶의 목표가 빚불 인생을 사는 거래요.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그냥 빚불만 하자. 사실 난 빚불도 괜찮아. B만, C불만 해도 출석만 해도 이런 마음으로 좀 약간 가볍게 마음을 바꾸려고 이제 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는 이제 아이를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지금 키우신 대표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인데, 아이 때문이 아니라 아이 덕분에라고 말할 수 있도록 살자. 아기 때문에 나의 빛나는 커리어와 막 이렇게 막 정말 좋은 길이 다 무너지고 나 힘들고 나 어깨 아프고 나 뭐 배 아프고 나 어디 아프고 이게 아니라 아이 때문에 내가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게 됐다. 아이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살 수 있게 됐다. 이런 식으로 아이 때문인 이유를 조금 더 많이 찾아보려고 해요. 다섯 번째, 저는 언제나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두더라도 내가 전엄마음의 길을 선택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미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내가 반드시 죽어도 나를 헤쳐가면서까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 전엄마음이 되더라도 또 거기에 맞는 또 멋진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그거 역시 가보지 않은 길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낳아서 기른다는 거는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건 옆에서 누가 도와주든 혼자 오롯이 아이를 키우든 힘듦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희생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일이고 특히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내가 나로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좀 달리 해보면 내 삶에 그런 부분이 하나 더 생기는 거, 아이라는 존재가 하나 더 생기는 거지 그냥 내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그냥 그 아이를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나와는 달리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너무 결혼 전, 아이를 낳기 전에 나와 비교를 하면서 현재 나의 모습에 좀 불만족하거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기 낳기가 겁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미안한 게 지금 육아의 힘든 점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물론 되게 힘든 일은 맞는데 이걸 고민하는 이유 자체가 그건 거예요. 애들한테 닌텐도가 있는데 지금 국어사전 읽으라고 하면 국어사전 읽을 애가 몇이나 되겠어요. 다 닌텐도로 게임하고 싶잖아요. 육아가 닌텐도예요. 더 재밌고 더 흥미로운 게 생기는 거거든요. 정말 좋은 부분이 많은데 이게 겪어보지 않으면 진짜 말로는 할 수 없는 거라서, 그래서 그냥 힘든 부분은 근데 이렇게 대충 설명을 하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공포나 그런 혐오를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 모든 걸 알더라도 저는 다시 결혼을 하고 다시 아기를 낳을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설명이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해보았어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나는 이 얘기를 하면 내가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눌러왔던 이 힘든 이야기거든.
근데 저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거 말고 없었어요, 사실 힘든 이유가. 그냥 애기를 너무 보고 싶은데 일도 너무 하고 싶고 그래서 그냥 내가 더 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이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잘 자요.